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유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펙이 감산 정책으로 국제 유가 끌어올리기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세계 원유 시장의 힘겨루기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유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속내입니까? 요 사이는 조금 뜸한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트윗에 강조를 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오른다. 그리고 오펙이 제발 진정해달라.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 14개 회원국하고 러시아 등 그 오페크 바깥에 있는 10개 산유국이 작년에 그 감산에 합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작년 말에 이 감산 합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연장을 하는데 지금 뭐 그걸 상당히 좀 잘 지키면서 유가가 좀 최근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이거를 견제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짐작하시겠지만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유가를 이렇게 낮추려는 것이 결국은 재선 전략의 하나다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사우디나 러시아 모두 계속 감산 정책을 하겠다라고 반기를 들었다고요. 네, 6개월 더 감산 합의를 연장을 했는데 오는 4월에 그 오페크하고 이게 러시아들이 모여가지고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걸 겨냥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건데 지금 그래도 뭐 오펙은 트럼프의 이런 이딴 압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그 오펙 쪽 관계자들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 하면서 작년에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유가를 압박하는 바람에 조금 오펙이 주춤을 했는데 그때 공급이 상당히 과잉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애를 먹어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꿋꿋이 버티는 거다.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그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하고 그 사우디 국왕도 얼마 전에 통화를 해서 계속 감산 그 합의를 잘 이행을 하자.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우디도 더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그 말까지 했습니다. 예. 뭐 트럼프하고 오펙 간의 이제 신경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구의 전략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까? 글쎄 뭐 유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요. 네. 일단 월가 쪽에서는 유가 강세가 상당히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을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달 초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워낙 이번 그 오펙하고 그 러시아 간의 그 감산 합의가 잘 이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고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이면은 다음 달쯤 되면은 유가가 더욱 더 그 탄력을 더 받을 것 같다. 예. 그런데 이미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서부 텍사스 유가요 58달러 후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그 석유회사 BP가 전망을 한 걸 보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석유를 계속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2040년 정도 되면은 세계 석유 수요가 지금보다 33% 이상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 유가는 계속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세계 원유 시장의 지형도를 바꿔놓은 게 미국의 셰일 혁명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점차 이 석유 패권을 더 노골화하고 있다고요. 셰일유 때문에 미국이 작년에 지금 관측들은 러시아하고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는 그런 관측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트럼프의 이른바 그 에너지 패권 전략도 더 노골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텍사스 휴스턴에서 세계 에너지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도 그 원래 그 석유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네. 그 다국적 그 석유회사 CEO들을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게 미국의 상업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시아에 좀 많이 팔아달라. 이른바 아시아 엣지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리 무역협회 통계를 보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우리가 사온 그 미국 석유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또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에 미국이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시적 예외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이제 미국이 이란 석유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딱 끊으라 그러니까 그게 좀 뭐하니까 6개월간 그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많이 줄여라.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그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가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무부 담당자가 와서 네. 그 이제 제재 그 예외 연장하는 문제를 협의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란 원유를 한동안 끊었다가 지난 1월부터 수입을 했는데 그 제재 이전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도도 그동안에 이란 원유를 한 30만 배럴 정도 하루 수입을 해왔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연장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좀 티격태격하기 때문에 인도도 조금 좀 골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도 수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 베네수엘라 문제를 담당하는 미국 특사가 로이터 통신하고 회견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인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사지 말라고 얘기했다.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제일 많이 사왔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샀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많이 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워낙 그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빚을 까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하고 미국이 좀 무역 특혜 뭐 그런 권한 취소하는 문제 놓고 조금 사이가 좀 안 좋죠. 네. 미국부터 이제 트럼프가 오펙과 이제 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 역시도 오펙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네요. 그렇죠. 그 이른바 노페크 그러니까 이제 그 오펙이 지금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제 감산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 의회는 담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하원 소위원회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요. 하원 전체 회의에 가 있고 상원에서도 같은 법을 지금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뭐 당연히 반발하죠. 아니 우리가 뭐 하는데 왜 미국이 남의 나라 그 주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데 이제 오펙 그 사무총장이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휴스턴 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 너희한테도 안 좋다. 왜냐하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증산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나라가 사우디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그래? 그 우리 빠져 하면은 석유가 부족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미국 경제도 좋지 않다.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의회하고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죽이 잘 맞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전문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